안녕하세요. What's the word? 오늘의 미국 소식 한번 모아봤습니다. 각 언론사별 톱뉴스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폭스뉴스와 뉴욕타임즈가 같은 내용으로 톱 기사를 다뤘습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린지 보이렌이 폭로한 성폭행 의혹에 이어 또 다른 보좌관 샬롯 베넷도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폭스뉴스의 주지사에 관한 톱뉴스는 쿠오모는 그냥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주장, 그러나 경솔한 발언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성폭행 의혹을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뉴욕타임즈 또한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Under siege over sex harassment claims, Cuomo offers apology. 성폭행 논란에 시달리는 쿠오모 주지사 결국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 일요일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지는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발언이었고 경솔했다라며 내 직위를 고려하면 내 발언 중 일부는 아마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일요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린지 보이렌 성폭행 사건에 이어 샬롯 베넷의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자 사태를 수습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샬롯 베넷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성적 희롱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며 아마 부적절한 발언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좌관 샬롯 베넷은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에 일상 중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장난쳤던 것이라며 단지 업무 중에 있었던 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아마도 경솔했거나 또는 너무 사적인 것이었다라며 내 직위를 생각했을 때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내 말의 일부가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는 오해를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라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주지사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 전직 보좌관 성폭행 의혹이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터져 나온 데다가 삼선인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정치 인생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 또한 같은 주제를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미국과의 직접적인 핵 협상 거절, 서방과의 긴장 고조라는 제목으로 톱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뜻밖인 외교적 협상 거절임에도 페르시아 새해를 맞이해 치르는 선거를 염두한 것이 거절의 이유일 것이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은 핵 협상에 관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조기 회담을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톱 기사를 냈습니다. 이란 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핵 협상 조기 회담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사이드 하티브자드는 일요일 성명을 내고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입장과 행동 때문에 이란이 회담 제의에 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측 관계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주 유럽연합이 제시한 비공식 회담에서 이란의 반응은 노골적인 거절이라기보다는 뉘앙스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거절에 대해서는 2015년 미국, 영국 등 6개국이 공동 체결한 이란 핵협정 외의 언급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핵협정 관계자는 회담 거절 의사가 암시하는 것은 회담이 핵협정에 국한한 것이라면 대화에 응할 것이지만 이외의 주제들에 대해서는 먼저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복수의 관계자들은 오는 월요일에 있을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기구 이사회의 분기 보고서 발표를 앞둔 이란이 협정 준수 미달 평가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바이든 정부는
이란은 핵협정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의 협정 탈퇴 이후 미국과 이란의 첫 교섭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의 조약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이란이 그 조약들을 먼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지적 침략에 대한 협상들에 대해서도 이란이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오직 핵협정에 대한 논의만을 원하며 조약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경제 제재를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재 완화를 위한 부분적인 단계들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힐 소식입니다. 보수정치 행동대회 CPEC이 지난 일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더힐은 2021년 CPEC 행사의 5가지 핵심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또한 CPEC에서 확실하게 된 한 가지는 공화당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것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3일간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공화당 당원들의 풀뿌리 연맹은 큰 반대 없이 진행된 약 1시간 길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에서 연신 트럼프를 옹호했습니다. CPEC에서 또 한 회중은 2024년의 잠재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기 위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와 미주리 상원 조시 하울리를 공화당에 떠오르는 루키로 규정했습니다. 더 힐이 꼽은 메시지의 첫 번째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2024년을 위한 루키를 찾고 있다고 꼽았습니다. 다음은 안티 트럼프들의 부재를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 논란에 대한 폭넓은 공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피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번 CPEC의 핵심 메시지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